네,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겟더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겟더타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겟더타운이란 현재 원격 근무, 사무실 회의,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 환경처럼 내가 구성하고 싶은 대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업체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채용 박람회를 겟더타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롯데푸드 히든 서포터즈 20기를 메타버스, 즉 겟더타운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은 왜 도대체 메타버스 겟더타운 안에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겟더타운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겟더타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D 형태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미국 겟더사에서 만들어졌고요. 미국은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다 보니까 만든 것 자체가 2D로 생성이 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던 싸이월드와 좀 비슷한 형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바타가 내가 조작한 대로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방과 방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겟더타운을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겟더타운은 접속 환경을 먼저 꼭 살펴주셔야 하는데요. 모바일로 접속도 가능하지만 내가 겟더타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PC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은 구글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인증 코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더타운을 하실 때는 구글 이메일을 꼭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인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엣지도 가능하시고요.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는 경우에도 크롬으로 함께 접속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유저이신 경우에는 사파리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겟더타운의 큰 특징은 뭐냐면 25명까지 무료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작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겟더타운과 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줌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겟더타운으로 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줌의 가장 큰 장점은 화면 공유가 원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겟더타운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율성인데요. 줌의 가장 큰 한계점은 뭐였냐면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해줄 때만 참여자들이 화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겟더타운은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공간을 다니면서 자료를 보기 때문에 자율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줌의 피로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상호작용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율성과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줌에서는 참여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겟더타운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웹페이지를 열어본다라든지 링크를 열어서 유튜브를 확인한다라든지 이러한 상호작용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안전성인데요. 자, 안전성은 예전보다는 겟더타운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베타 버전이었기 때문에 처음 출시되었던 초창기에는 안전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회의인데요. 줌이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었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소그룹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겟더타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줌이 화면 공유도 되고 소그룹 회의도 되고 자료 공유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게더타운이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참여자들에게 자율성도 주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줌과 게더타운은 오디오가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줌을 접속해서 게더타운을 보여드리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쪽의 오디오는 끄고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울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스텝을 꼭 같이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구난방 돌아다니기 때문에 각각 요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텝들을 같이 배치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게더타운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을 시작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회원 가입은 구글 아이디로 해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게더타운 첫 페이지에서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Sign with Google이라는 표시가 뜰 겁니다. 여기에서 Sign in with Google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어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나의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베이스, 클로징, 액세서리 등 많은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머리 모양이나 옷 모양 이런 부분들을 내 개성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눌러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캐릭터들은 게더타운 안에서도 얼마든지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는 내 캐릭터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시은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내 상황에 맞도록 이름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름을 쓰시고 난 다음에는 피니쉬라는 민트색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Last Visited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방문했던 맵이 보이는 공간이고요. 그 옆에 있는 My Spaces라는 공간은 내가 생성했던 공간들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입을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가입을 했고 캐릭터 설정 및 이름 설정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는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Create Space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의 게더타운 화면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Space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게더타운에서 어떤 룸을 원하는지 고르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밑에 이 템플릿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갈 텐데요. 템플릿을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템플릿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피스도 있고요. 시즈널도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컨퍼런스, 에듀케이션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상황에 맞도록 템플릿을 골라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게더타운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보셔도 괜찮고요.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바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사무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아늑한 사무실이라고 한국어로 좀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미리 보기를 하셔서 안에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에서 25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2명에서 25명까지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 크기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 이상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쭉쭉 내려가서 볼게요. 2에서 25도 있고요. 보시면 25에서 50. 자, 공간이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만 보고도 이 템플릿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50에서 100은 훨씬 크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공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공간 이름 지정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더타운에서 맵 이름을 설정하실 때 공간 이름에다가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국어는 적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영어나 언더바, 하이픈, 숫자 이 4가지만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샘플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 보호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나의 맵을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번호로 평소에 나는 보호를 해놓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보호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시면 되세요. 비밀번호도 나중에 공간 관리하는 영역에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3번째로 무엇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간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격 사무실을 원하는지, 이벤트, 사회적 경험, 교육, 그 이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교육이라고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 만들기라고 민트색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내가 선택한 템플릿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분명히 생기실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소창에 자물쇠를 클릭하시면 카메라와 마이크가 꺼져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Join the Gathering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샘플이라고 제가 지정한 이름이 보이면서 선택한 템플릿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내가 선택한 템플릿이 잘 열려지게 된 거예요. 자, 게더타운에 처음 접속을 하신 경우에 이렇게 튜토리얼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많이들 당황을 하시는데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게더타운이 처음 접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린 공간인데요. 첫 번째로 이리저리 움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방향키를 활용하시면 아바타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 부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항상 나의 오디오와 비디오는 오른쪽 하단에 내려와 있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하울링이 생기거나 내가 음소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하단에 있는 마이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갛게 변경이 됩니다. 음소거 해제도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다시 나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체와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개체와 상호작용은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연다든지 유튜브 링크를 연다든지 이미지를 연다든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X키를 누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안내 문구입니다. 여기까지 다 확인을 하셨으면 튜토리얼 건너뛰기를 하셔서 맵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참여하기는 X키 버튼입니다. X키를 누르게 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고스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겟더타운은 아바타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면 막혀서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G키를 눌러서 지나가시게 되면 고스트처럼 투명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아바타들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이동하기는 방향키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고 ASDW 키를 활용하셔도 아바타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하기 키인데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의 감정을 반응할 수 있도록 아이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따가 맵 안에서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겟더타운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사람 찾기입니다. 겟더타운에 처음에 입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가장 왼쪽 하단에 사람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접속해 있는 인원의 숫자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예시로 2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사람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뜨게 됩니다.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요. Locate on Map을 누르게 되시면 아바타가 내가 찾고자 하는 아바타가 있는 공간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게 되면 내가 찾고 싶은 사람까지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Follow 기능인데요. Locate on Map보다 조금 더 편리한 기능입니다. Follow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내가 찾아갈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그만 팔로우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Stop Following 버튼을 눌러서 팔로우를 해지를 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팔로우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즉 채팅하기 기능인데요. 자, everyone이 있고 nearby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가장 위에부터 설명을 천천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everyone은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everyone에다가 안녕하세요를 쓰게 되는 경우면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nearby가 있습니다. nearby는 뭐냐면 아바타가 가까이 있는 아바타들에게만 보이도록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하게 보내는 방법인데요. 내가 1대1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 대화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식사하셨어요? 라고 좀 써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질의응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불편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클릭해서 이렇게 1대1 대화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화를 나누는 것을 다른 사람이 확인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본인들 이외에는 절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나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앞서서 우리가 입장할 때 가장 처음에 캐릭터 설정할 때 이름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자, 나를 기준으로 화면 정중앙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시은이라고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자,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편집하는 공간을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한국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편집하다라고 나오지만 이것을 영어 그대로 놓게 되시면 에디트라고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저의 겟더타운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써놨지만 간혹 가다가 겟더타운을 활용해서 단체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의 조 이름을 써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닉네임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적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저의 이름 뒤에 숫자 1이 새로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자, 한 번 더 눌러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상태 메시지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지금 통화 중입니다. 혹은 지금 수업 중입니다. 라고 나의 상태 메시지를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 상태 메시지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아이콘을 활용해서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다시 저의 이름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설정도 다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캐릭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처음에 캐릭터를 설정하는 화면이 다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다시 바꿔주신 다음에 Finish Editing을 눌러주시면 나의 캐릭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내 방에 들어오게 된 경우에 오브젝트를 좀 넣고 우리가 설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브젝트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끝에서 네 번째 망치, 이 빌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빌드는 뭔가를 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빌드를 눌러주시면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놓게 되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브젝트가 나의 마우스 끝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끝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바뀐 오브젝트가 나의 마우스 끝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넣었던 것을 지워보도록 할 텐데요. 빌드 옆에 이레이즈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빨갛게 바뀌면서 내가 넣었던 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빌드를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가 다시 따라다니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6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오브젝트들은 밑에 있는 오픈 오브젝트 피커라는 공간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누르시게 되면 겟더타운 안에 있는 정말 다양한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See Al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전체가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겟더타운 오브젝트의 특징은 뭐냐면 시즌별로 업데이트가 좀 된다라는 점입니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즌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영역도 정기적으로 조금씩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리모트 워크를 누르게 되시면 사무실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웨이파인딩을 누르시게 되면 길을 찾을 수 있는 화살표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퍼니처를 눌러보시면 가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일하게 네이처는 자연과 관련된, 게임은 게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활용들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사운드인데요. 게더타운 오브젝트가 정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렇게 소리가 입혀져 있는 오브젝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장작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분수 소리도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웅성거림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설명회 같은 것을 게더타운에서 진행을 한다 하실 때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일부러 넣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오브젝트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팀 보드를 만약에 골랐다 예시를 들면은 클릭을 해주시고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 맵 중앙에 내가 넣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클릭한 대로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눌러서요. 자, 지금 제가 했던 방법처럼 내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가 있다 하시는 부분들은 클릭을 하시고요. 셀렉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맵 중앙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업로드 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드래그 이미지를 하거나 클릭 투 업로드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를 끌어다 놓거나 아니면 클릭을 해서 업로드를 하라라는 메시지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생산성 본부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좀 불러와 봤습니다. No interaction, 아무 효과가 없음 클릭을 해주시고요.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게더타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가입하는 방법, 캐릭터 설정하고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게더타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골라서 방을 생성을 해보고요. 게더타운 안에 들어가서 이름과 캐릭터를 다시 한번 변경해보는 방법도 배워보았습니다. 또한 이어서 채팅을 하는 방법도 배워보았는데요.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채팅을 하는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채팅하는 거, 1대1로 채팅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넣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브젝트는 망치, 즉 빌드를 여셔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넣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자, 지금 배웠던 방법을 토대로 게더타운을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